안녕하세요, 박굴스TV입니다. 요즘 수박들이 좀 조용해졌나 싶더니 박용진 전 의원이 정치에 대한 재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알리며 국회의원 임기 8년뿐 아니라 20살 때 단단하고 착한 뜻을 세운 이후 하루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숨가쁨을 잠시 내려놓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입을 털었는데요. 박용진을 일컬어 적진을 향해 총 들고 싸울 용기는 없고 전우들 등에 칼 꽂을 기회만 엿보는 자를 일컬어 수박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혹시 정치를 계속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아닌 국힘당에서 한다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팠던 병이 나아 다행이란 생각은 들지만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군대에서 또 사고가 터졌는데요. 다름 아닌 육군이 올해 2억 원에 가까운 수당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정권 들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지연지급 수당 중에서는 시간의 근무 수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191명이 1억 4,396만 원을 뒤늦게 받았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직업 군인들조차 병장보다 월급이 적다며 불평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당까지 제때 주지 않고 늦게 주다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방위에 속한 추미애 의원이 이런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상임이나 국정감사 때 국방부 장관을 호되게 질책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윤 정부 들어 국고부조금 부정수급액이 문정부 때보다 14배가 넘는 750억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부별로 비교하면 윤 정부에서 1년 반 동안 적발된 건수는 596건으로 4년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정부 때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2.3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몰래 윗선에서 얼마나 헤쳐먹었으면 벌써부터 이렇게 14배나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임기 끝날 때쯤이면 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부정수급액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국힘당 김영우 전 의원이 SBS 라디오에 나와 김건희가 윤석열 지지율에 족쇄 역할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대놓고 김건희를 때리는 것은 처음 봅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좋진 않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족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봉사를 한다, 이제 좋은 뜻에서 좋은 취지에서 활동을 하시지만은 아직까지도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던 그 후보 때 그 후보 시절에 그 선언이라 그럴까? 그 발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태도 변화와 함께 어떤 입장 설명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번에 뭐 추석 때도 그걸 제가 좀 확인을 많이 했고. 알겠습니다. 낮은 상황에서 지금 또 계속 불거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마포대교 그런 어떤 순찰, 방문 그런 사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그 자원봉사하고 어린이들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게 이제 뭐 2, 3일도 안 돼가지고 15장 뭐 사진이 같이 공개가 쫙 된다든지 이런 거는 점수를 따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국민들이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감정이 좀 무시당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계속 공개 행보를 한다. 이거는 너무 좀 고집스럽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뭔가 대안을 빨리 찾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한편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이 윤석열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울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이 된 데다가 질병관리청은 내년에야 신규 백신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후년에도 시행될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60에서 70대 연령층이 대선 기간 때 윤석열을 대부분 찍었었는데 이 연령층의 대선 공약마저 뒤통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뿐인데요. 이런 소식들은 수구 언론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어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김민석 최고수석이 연휴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김민석 의원이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부분 발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JTBC 이승환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지난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력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는 지표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1기에서의 총선 승리를 결과한 안정에 이어서 전대 이후 한 달 상당한 안정으로 당원과 국민들께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00% 전부 저희들의 성과와 노력에 의한 것만은 아닌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지도로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외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적인 안정과 단합을 가져온 것은 그것은 굳이 숨기거나 또는 굳이 폄하할 필요 없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역대 야당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일극화라는 프레임으로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겸상조차 못하는 분란 상태에 있는 여당에 비해서 국정 안정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께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안정되고 단합된 모습으로 현재의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수권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사에 있어서의 안정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 관계를 불문하고 전통적으로 거리가 가까웠던 분들부터 전통적으로 거리가 그다지 가깝다고 평가되지 않은 분들까지 골고루 등용한 그러한 그 능력주의 인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호평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을 넘나드는 그러한 사실상의 법정 연금 상태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뛰어난 집중력으로 전당대회 이후 한 달간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주도해왔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각종 지표로 간접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